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희 라이브 활기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좋아하시는 우리 강찬호 위원님 모시고 바로 또 방송 시작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또 오랜만에 네, 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야, 위원님 나오시자마자 벌써 지금 막 댓글창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이고. 많은 분들이 반가 강찬호 위원님 너무 좋다 이렇게 지금 반갑습니다라는 댓글이 아유, 계속해서 올라오고 너무 있습니다. 영광입니다. 아유, 감사드립니다. 우연히 초대받았는데 이런 그 반응을 보내줬으니까 네네. 몸둘 바를 모르겠네. 왜 조금만 안쪽으로 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몸둘 바를 모른다는 네. 말이 많네. 어디에 몸을 둘까 했는데. 네, 이제 오늘 근데 들었습니다. 저희 그 화면으로 지금 보니까 약간 패션이 저희가 좀 닮은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아 그렇네요, 진짜. 네. 약간 저 라운드 티, 라운드 티에. 네네네. 전 약간 프리즌 브레이크. 개념으로. 그 옛날에 그 네. 석호필, 그렇죠. 강호필 네. 그러면.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강호필로. 네. 그렇습니다. 베로니카님께서 아재 개그 너무 좋다고. 네, 그리고 또 이유준님께서 격한 반응을 지금 이거 뭐 네.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지금 댓글 한번 보십시오, 위원님. 때로는 흘러간 네. 게 또 좋아요. 또 이렇게 좀 가끔 별미가 있어요. 오만둥이님께서 네, 스티브 네. 잡스라고. 아,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가 그 얘기를 나눠봐야 되는 게 굉장히 많은데 네. 한 달 만입니다, 무려. 그렇습니다. 한 달 만에 지금 이제 드디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네. 두 사람의 음. 독대였지만 독대가 아닌 면담이 어우, 이루어졌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정보를 찌르셨어요. 지금 국민의힘 안에 네네. 지금 이제 굉장히 중요한 입단속이 내려졌습니다. 입단속이. 제일 중요한 게 우선 오늘은 네네. 독의 독재도 꺼내지 마. 우리 그 성재준 진행자 원래 또 독어 교육 하셨는데 그 그렇죠, 독어 그렇죠. 얘기 이런 독어 뭐 이런 얘기 거 독자 무조건 왜 지금 독대란 말은 네네. 한마디로 좀 용산이 싫어하고 그래서 면담이 됐기 때문에 네네. 면 얘기는 얼마든지 해도 돼요. 근데 독대의 독도 꺼내지 마라.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굉장히 지금 국민의힘이 네네. 사소한 단어 하나도 신경을 쓰면서 오늘 굉장히 비장한 분위기라고 지금 국민의힘 대변인하고 좀 전에 통화했는데 그렇습니까? 폭풍전야다. 폭풍전야다. 네, 비장하다. 네. 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계속 독대를 요청했는데 결국에 끝끝내 독대는 되지 않고 면담이 됐는데. 그렇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은 당 내부 분위기도 좀 심상치 않은가 봅니다. 그러니까 일단 네. 아쉽긴 한데 그래도 된 게 어디냐 일단 이거는 있어요. 이거는 있고 그다음에 정진석 이제 비서실장이 네네. 대통령 쪽 사람이니까 네네. 그럼 우리도 이제 그 한동훈 비서실장 좀 데리고 가자 약간 그런 게 있었는데 네네. 용산이 그건 또 싫다고 했는데요. 그냥 당에서 한동훈 대표가 그냥 통 크게 건 수용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것도 지금 많이 보도가 된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한동훈 대표 쪽에서도 그럼 우리도 한 명 같이 그런 얘기가 2대2로. 당연히 나왔죠. 왜냐하면 처음에 이제 한동훈 대표 쪽이 독대를 2번이나 얘기한 거고 네네. 용산도 그래 그럼 하는데 재보선 뒤 이렇게 됐잖아요. 네네. 그래서 독대가 이제 이루어진다까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대표 쪽에서는 시점은 정확히 특정할 수 없지만 독대는 되는구나 했는데 네네. 딱 재보선 끝나니까 그래 정해진 대로 이제 만나는데 어. 근데 독대가 아니야. 면담이야. 면담이다. 그리고 정진석 실장이 배석하는 거가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여기 뭐 좀 카톡 약간 소리였는데 이거 좀 줄이겠습니다. 네네네. 딸꾹질 나오는 거죠. 딸꾹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러냐? 아니 좀 예기치 않은 거잖아요, 다. 네네네. 그러니까 딱 사실 둘이 만나서 진솔하게 그렇죠. 아니 말로 문 닫아놓고 옛날에 또 검찰에서 형님 아우였잖아요. 그렇죠. 그럴 네. 수도 있는 거예요. 좀 얘기 통하다 보면 형님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네. 이런 게 다 이제 이른바 좀 계획이 그냥 완전 어그러진 거죠. 예. 그리고 항상 이렇게 이제 협상이나 대화를 하다 보면 네네. 예기치 않은 수가 상대방한테 나옵니다. 그렇죠. 그때 이제 어떻게 잘 대응하느냐. 이게 순발력이자 판단력이죠. 그런데 이제 한동훈 대표가 좀 일단 잘했다고 생각해요. 대통령 입장에서 솔직히 말하여 한동훈 대표만 보기가 껄끄러웠을 수 있다. 예. 아무래도 지금 보면 협상의 주도권, 대화의 주도권은 네. 한동훈 대표잖아요. 그렇죠. 만납시다. 그렇죠. 독대합시다. 이런 건데 대통령이 싫어 하다가 응했기 때문에 네네. 대통령 입장에서 부담인데 부담 있는 사람이 나 누구 하나 끼고 만날래 하니까 에이 그러면 네, 그렇게 하시죠. 이렇게 된 거죠. 일단 한동훈 대표가 그러면 뭐 정진석 비서실장 같이 한다라고 하니 우리 쪽에서도 한 명 같이 가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했지만 일축당했죠. 그거는 이제 대통령실에서도 거부를 했고 그래서 네. 한동훈 대표 쪽에서 일단 그러면 1대2로 만나는 그렇죠. 형태로. 네. 근데 정진석 비서실장이 오선 의원의 뭐 글자 그대로 뭐 산전수전을 다 겪은 분이다 그럼요. 보니 네네. 뭐 이렇게 한쪽 그거 하기보다도 양쪽 사이에 이제 중재를 또 잘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좀 직접 취재를 네. 했는데요. 몇 가지 정진석 실장 그 참석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우선 배석이에요. 배석. 본인 스스로 배석이라고 얘기했어요. 네네. 배석이란 건
그 만남에 있어서 본인이 동등한 어떤 비중으로 참석한다는 게 아니죠. 두 사람이 얘기하는데 그냥 뒤에 물러나 있겠다는 거죠. 아, 배석이라는 의미 자체가 배석이란 또. 말 자체 그런 거예요. 근데 두 번째는 사실은 이 독대가 이루어지도록 대통령한테 참모진이 건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정치적 비서실장과 네네. 그 수사 수석들이 대통령한테 여러 차례 건의를 한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이 이제 고민하다가 네네. 결국 받은 거죠.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네네. 벌써 이 회동에 정치적 실장의 역할이 상당히 있었다. 어. 그리고 회동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결국은 한 대표 말을 뭐 조금이라도 들어주면 들어주지. 네네. 그 완전히 무슨 내치려고 만나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도 역시 한대훈 대표의 말을 들어보셔야 됩니다. 라고 정치적 실장이 조언과 이제 건의를 한 거기 때문에 대통령이 그걸 수용했다는 것은 정치적 실장이 한동훈 대표 위에서 어떻게 보면 조금 이런 측면도 있는 거죠. 조정을 좀 해준. 그리고 한 대표 입장에서도 과거에 이제 전 바로 직전 비서실장이 이관섭 실장인데 네네. 그리고 또 그 직전 실장은 김대기 실장인데 두 분의 공통점은 둘 다 관료예요. 공무원. 그렇죠. 이 공무원들의 특징은 딱 주군이나 보스가 이 눈을 보니까 말하기 전에 눈부터 봅니다. 딱 눈부터 보는 순간 이미 저분 입에서 뭐가 나올 줄 알고 그 다음에 자기가 준비했던 A안 B안 중에 네네. 그 눈에서 나오는 고 광휘 딱 요거 보고 아 이 순간 B구나. B 중에 B 딱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본능적으로 그렇게 돼요. 그렇게 돼서 그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반대로 네네. 이 저 정진석 실장은 네네. 의원이기 때문에 의원은 네네. 자기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일 중요한 사람들은 결국 유권자예요. 그렇죠. 표주는 사람이 중요하다. 표주는 사람이 중요하다. 민심이 중요하죠. 표주는 사람들 표정을 보는 거죠. 음. 그 자기 위에 뭐 대표라든가 자기 위에 무슨 그 의원 선배 이런 사람들 눈치를 볼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제일 중요한 건 나를 뽑아주는 사람들. 그렇죠, 그렇죠. 민심을 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결국 정치적 실장이 오선 정치인이고 네네. 국회 부의장까지 했고 이런 걸로 볼 때에는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도 관료 출신 이런 그 저 뭐 비서실장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내 정치인 선배. 네. 그리고 이제 본능적으로 민심을 살피는 게 체질이 된 사람. 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정진석 실장은. 그렇죠. 그 지금까지 오선을 만들어준 게 전부 유권자지. 그중에 단 한 번도 뭐 대통령이라든가 네. 뭐 물론 공천까지는 관여했죠. 하지만 그렇죠. 본선이 왜냐하면 충청도는 아시다시피 절대 공천 받았다고 되는 데가 아니에요. 영남은 다릅니다. 영남은 공천 입고로 당선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그 영남 의원들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공천 받는 데는 귀신이야. 즉 당내에서 막 로비하고 이런 건 귀신인데 네네. 본선에서는 경쟁력 제로. 왜냐하면 본선을 치른 적이 없어. 그냥 공천돼 가지고 저 국민의힘 후보입니다 하는 순간 그냥 당선이니까. 당선이 되기 때문에 네네네. 본선 경쟁력이 없어요. 이게 영남 의원들의 가장 큰 약점이에요. 그 대신 당내 정치는 잘하지. 근데 반대로 충청도는 아시다시피 절대 당선을 모르죠, 확정할 수 그렇죠? 없기 때문에 네. 정진석 실장은 그 당연히 민심을 살피는 정치인입니다. 그 점에서 한동훈 대표가 정진석 선배라면 뭐 배석해도 큰 문제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 오늘 실제로 저희 중앙일보 같은 경우에도 네네. 정진석 실장이 배석하는 거에 기대를 건다까지 써줬어요. 왜냐하면 이제 저도 그렇고 정치부 오래 출입하다 보면 네네. 의원 오래 한 사람들은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꼈다는 거는 사실 그 한동훈 윤석열 이 대표와 당 대표 공통점이 뭐냐? 여전히 공무원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단 두 사람 다 한 한동훈 번도 대표도 그렇죠. 한 번도 지금 금배지를 달아본 일이 없어요. 한 번도 물론 이제 대통령은 이제 그 대선을 통해서 당선은 됐지만 네네. 어쨌든 간에 이런 그 민심을 파악하는 데에 있어서는 정진석 그 실장보다는 아무래도 경험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하여간 정치적 기대가 실장의 된다. 존재가 상당히 저는 뭔가 그래도 물꼬를 트는데 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지금 어쨌거나 면담이 시작되기 전부터도 식사도 아닙니다. 그것도 네.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 네네. 식사를 하면 아무래도 좀 이른바 편해지는 거죠. 우리 밥 먹고 그렇죠. 하자. 밥 술도 먹고, 좀 그렇죠. 한잔 하면 술도 할수 물론 이제 있고. 한동훈 대표는 안 하지만. 그래서 한동훈 대표는 이제 네네. 거의 제로 콜라를 넣죠. 반대 제로 콜라인데 제로 콜라 제 생각에 한동훈 대표 후원해 줘야 됩니다. 지금 제로 콜라요 굉장히 많이 지금 저는 알기로 그 인지도가 높아진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자 그런데 네. 어쨌든간에 이제 그 밥 대신 차를 하겠다는 거는 그렇죠. 밥 시간 되기 전에 끝내자는 얘기죠. 4시 반인데 한 6시까지 끝내 시간을 정해는 이 밥을 먹는다는 거 특히 저녁을 먹는다는 거는 그렇죠. 시간이 시간이 무제한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6시 시작해서 한 뭐 열- 새벽까지도 예, 갈 수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네. 그런데 이제 차담을 더군다나 오후 늦게 잡았다는 거는 저녁 식사 전에 끝내자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길게는 1시간 반 정도 뭐 네네네. 모르죠. 근데 분위기 좋아져 가지고 야 우리 밥 먹자. 야, 이제 주방 저 뭐 좀 이럴 수도 우리 대통령 때 그럴 수도 있긴 있어요. 전 그러기를 바랍니다. 그러길 바라는데 일단은 차담인데 네네. 또 하나 신경전이 뭐냐면 자리 네네. 배치도 처음에 자리 배치. 한 대표 쪽에서 이거 먹니? 좀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거예요. 먹니 어떻게 이게 그런 얘기가 뭐냐면 나왔죠? 예. 이 테이블이 이렇게 딱 네모난 거고 네네.
여기 지금 우리 성 진행자께서 대통령이면 네. 한동훈 대표가 여기, 그다음에 정진석 실장이 여기, 마치 대통령이 어. 중간에 있고 심판처처럼. 그렇지. 그리고 양쪽에 하나고 정이 이렇게 그 어. 이제 이렇게 대면하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마주 보는 거는 정진석 실장과 한동훈이고. 그렇죠. 네. 대통령은 가운데 앉아 있는. 가운데 있다는 의미는 어. 그 위에 있다는 거지. 그 그렇죠. 위에 있고 실장과 대표가 어떻게 보면 한 단계 아래 이런 느낌을 주는데 이건 안 되죠. 이건 말이 그렇죠.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거 그런 아이들은 당연히- 누가 냈는지 모르겠는데 당연히 한동훈 대표랑 윤석열 대통령이 마주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네. 그리고 이제 정진 실장이 이제 그 옆에서 배석하는 이런 게 돼야 되는데 처음에 그런 걸 갖고 약간 신랑이 좀 있었다고 해요. 아, 자리 배치를 해 가지고서도. 그렇죠.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리진가 싶었는데 좀 더 이제 거슬러 올라가서 지난달에는 정말 관계가 네. 심각했거든요. 아, 진짜요? 갈등이 심했어요. 그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한국경제신문사. 야, 이것도 비하인드 썰 나옵니다, 그때 여러분. 기사를 한번 썼습니다만 까먹은 네. 분들 많으니까 한 번 또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그때 이제 그 한동훈 대표하고 뭐 윤석열 대통령이 막 독대 처음에 했는데, 네. 그러니까 독대 요청을 한동훈 대표 처음 했는데, 네네. 한 용산이 굉장히 불쾌했어요 그때. 그렇죠. 아니 왜 독대를 하려면 그냥 물밑으로 조용히 총을 넣을 것이지 왜 네네. 언론에 대고 막 플레이를 하냐. 네. 막 그래서 그냥 용산이 화가 나가지고 그냥 완전 단박에 일축해버리고. 그렇죠. 그 와중에 두 사람이 마주칠 기회가 생긴 게 바로 한국경제신문사 창간 기념식. 아. 그래서 두 분 다 초청을 받았는데 네네. 원래 대통령이 어떤 그런 외부 행사, 음. 물론 신문사 이런 창간 기념식 같은 걸 가게 되면 네. 그 이제 신문사 쪽에 신경을 많이 쓰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헤드 테이블이 있습니다. 그렇죠. 넘버 원 테이블 여기 대통령이 앉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행사의 호스트인 그 신문사 사장이나 회장 이제 이런 분들이 앉습니다. 네네. 이런 게 이제 헤드 테이블이고요. 그 옆에 바로 이제 제1 테이블 1. 요게 누가 앉냐면 여기 한동훈 대표 앉아요. 한동훈 대표하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여야 주요 정치인들이 앉습니다. 그래야죠. 이게 이제 그야말로 이제 이렇게 되는데 프로토콜이죠, 그게. 그게 일반적인 프로토콜입니다. 그런데 용산에서 어. 그날 행사 당일날 그 신문사 쪽에 전화를 한 거예요. 자리 배치를 보니까 대통령 테이블 바로 옆이 이제 한동훈 대표 테이블인데 그렇게 되면 대통령 오늘 못 가신다. 아, 옆에 한동훈이 앉으면 못 가겠다. 그러니까 옆 테이블. 옆도 아니에요. 같은 테이블에 옆에 앉는 것도 아니고 떨어져 있는 옆 테이블인데 거기 앉는 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야, 그래서 그러면 한동훈 대표도 그럼 나도 안 가겠다. 아니 그래서 이제 신문사는 네. 당연히 두 사람 다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문사가 꾀를 냈다기보다는 이제 교육 지책이 뭐냐면 교육 지책이. 그러면 이 1테이블하고 메인 테이블 사이에 네네. 또 테이블 하나 놓는 거야. 하나 더 건너뛰어서. 그러니까 테이블 건너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동훈 테이블과 대통령 테이블 사이에 중간에 테이블 하나 놓는 거야. 추가를 네네. 해서 거기는 기업인들 왜냐면 그건 경제신문이니까 그렇죠. 주요 기업인들 뭐 대기업 네네. 총수들 뭐 이렇게 앉히는 방안으로 해가지고 네네. 그 테이블 배치도를 다시 그린 거예요. 네네. 근데 결국은 어떻게 보면 메인 테이블 그다음에 넘버원 테이블은 메인 테이블은 대통령, 넘버원 테이블은 결국 대기업 총수들, 그다음 넘버 투 테이블이 이제 여야 정치인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이거를 한동훈 대표 쪽에 양해를 구하려고. 네네. 이건 뭐 용산한테는 양해 구할 필요가 없죠. 용산한테는 이렇게 갑니다 하면 용산은 오는 거지. 그렇죠. 그런데 한동훈 대표한테는 양해를 구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한동훈 대표한테 그걸 보내니까 한동훈 대표가 그게 불과 행사 시작 한 3, 40분 전인데 에이 안 갈게요. 근데 그러지 않아도 얼른 또 핑계가 만들어졌어. 왜냐면 네네. 그때 의정 갈등과 관련해서 네네. 뭐 좋은 조언을 할 수 있는 의료인이 있다. 해서 이제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지금 더 무엇이 중요한디 의료 총각을 다투는 의료 갈등 해결. 그렇죠. 이제 이런 명분을 만들었으나 솔직히 대통령하고 그런 일이 없으면 그 30분 가서 얼굴 잠깐 비추는 거 그거 못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불참을 해버린 거예요. 당일날 불참하게 됐던 게 사실상 또 그런 맥락이 있었던 그러니까는 거네요. 네. 옆에 앉는 건 물론이고 옆 테이블 앉는 것도 싫다. 그러면 약간 말씀 들어보니까 이재명 대표보다 더 싫었던 거 아닙니까? 지금 그 얘기를 많이 해요. 지금 네. 이준석이 그런 소리를 해요. 날 싫어했는데 나보다 한동훈을 더 싫어하는 것 같다. 이준석보다도 한동훈을 더 싫어한다. 그러니까 지금 싫어하는 순서로 보면 제일 싫은 게 한동훈, 아마 그 다음이 이준석, 그다음 세 번째가 이재명인데 솔직히 이재명은 네네. 국민의힘하고 우리 여권에 있어서는 일용할 양식을 주는 사람들이에요. 뭔가 여기서 안 좋은 일이 터지면 그 다음날 저 이재명 재판 결과 보면 돼. 그렇죠. 거기도 뭔가 소스가 또 나오죠. 또 안 좋은 일이 터지거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제일 미운 순서 1번 한동훈, 네네. 2번 이준석, 3번이 3번이 이재명 이렇게 된다. 네. 이번에 근데 그 명태균 씨가 왜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이준석 대표랑 전 대표랑 윤석열 대통령이 원래 사이가 좋았고 그럼요. 계속해가지고 더 좋게 하고 싶었는데 예. 그 사이를 뭔가 다른 또 친윤들이 이간질을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이게 참 복잡해요. 그러니까 들어보면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 네. 2022년
2021년이죠. 2022년 우리 5월달에 대통령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되셨거든요. 네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제 최근에는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옛날 기억을 더듬으셔야 돼요. 이제부터. 왜냐하면 앞으로 나올 모든 것들은 2021년, 네네네. 2022년 네네. 이 상황으로 나옵니다. 왜냐면 명태균 씨가 이제 개입했던 그 그렇죠. 대선 국면이기 때문에 네. 2021년 대선을 한 해 앞둔 그 해, 그 해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 해 7월달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에 입당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2021년 7월에 이제 입당을 할 때 네. 이준석 대표 쪽하고 밀당이 있었어요. 아무래도 이제 이준석 대표는 맞이하는 사람이고 호스트고, 네네.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는 그야말로 이제 처음 들어오는 이른바 신입이잖아, 신입. 그 신입은 어떻게 합니까? 보통 방장이 방에서 딱 저 주도권 잡고 있는 방장이 신입 길들이잖아요. 네네. 물론 그 이준석 대표가 뭐 한참 어른인 윤석열 후보를 길들이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기득권자는 이준석이거든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이준석 대표하고 이제 윤석열 캠프, 그때는 캠프할 것도 없어요. 한마디로 아크로비스타나 코바나 콘텐츠 사무실이 캠프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러니까 여사도 다 그때 이제 같이 있었거나 이런 건데 네. 여기서 그래서 대강 어떻게 이제 논의가 됐냐면 코바나 콘텐츠 아마 사무실 건너편인가 거기서 햄버거 먹으면서 이제 얘기를 했대요. 햄버거 입당을 먹었어. 먹은 게 7월 30일, 2021년 7월 30일에 입당을 하는데 네. 그게 아마 뭐 일요일인가 월요일인가 그래요. 그런데 그 목요일인가에 그 뭐죠 그 마지막으로 다 딜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이준석 대표가 왔고, 네.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장제원, 그다음에 권성동, 그리고 신지호. 지금은 신지호 이제 어벤져스에서 이제 친한 됐지만 그때는 핵심 친윤이었습니다. 그래갖고 저 윤석열 캠프 초기에 거기서 그 중요한 역할을 했었는데 네네. 이 당시에 그래서 권성동, 장제원, 신지호 이런 사람들이 네. 직접 그 이준석 대표 만나가지고 햄버거 먹어가면서 네네. 입당 일자를 정했어요.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에 입당한다 이렇게 됐어. 네네. 그 목요일 날 밤이야. 그런데 그런데 그 당연히 그럼 월요일 날 이제 입당이 굉장히 그때 윤석열 어디 가냐 입당하냐 그렇죠, 안 하냐 이게 그렇죠. 초미의 관심사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극비 보완이죠. 어. 딱 이제 전격적으로 월요일 날 아침에 어. 윤석열 대표가 짠 하고 어. 이준석 대표가 주관하는 국민의힘 최고위원회 회의 아침에 이제 기자들 다 와서 받아 적는 그 회의 거기에 딱 이제 그 깜짝 등장하는 거죠. 네. 시간차 정확히 맞추셨어요. 네. 그래서 그 준비를 그렇게 하고 이제 그때까지 당연히 철통 보완. 네네. 그리고 헤어졌어요. 헤어졌는데 신지호 당시 이제 그 실장 말씀을 들어보면 네. 택시 타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데일리 아닌가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러더니 데일리 전화 오더니 그 이제 기자인데 기자들이 보통 이제 취재원들한테 뭐 형 선배 그러거든요. 네네. 아, 신 선배 저 누군데요? 보니까 이준석하고 친한 친준석 기자야. 친준석. 네, 친석. 아,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다. 친스톤. 자, 친스톤 기자인데 순간 신지호 실장 경계했죠. 그러더니 형, 그래 웬일이야. 그저 결정됐다며 뭐가 입당한다며. 야, 뭔 소리야? 엄청 찔리죠. 햄버거 먹고 지금 택시 타고 가고 있는 중인데. 먹던 햄버거 나오는 거지. 아니 얘가 그러더니 형 뭐 다 알아. 그래서 뭘 알아 임마. 야, 형 뭐 월요일이라며. 뭐가 월요일이야. 아, 월요일에 입당한다며. 야, 나 모르겠고 너 어디서 이상한 소리 들은지 모르겠는데. 보통 취재원이 이런 소리 하면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진짜 아니거나 진짜 그거거나 이제 그건데. 그래서 신지호 그때 굉장히 당황해서 야 전혀 아니니까 야 말도 안 되니 그만 끊는다 끊어버리고 바로 장제원한테 전화했죠. 그렇죠, 안 그러겠어요? 그쵸. 이거 아는 사람은 장제원, 권성동, 신지호, 이준석 4명 중에 하나니까. 왜냐면 나머지 뭐 윤석열 후보가 그런 말 할 리는 없는 거고. 자, 그러면 그 장제원한테 물어보니까 장제원도 깜짝 놀라면서 뭔 소리야 이제 이렇게 됐고 권성동도 마찬가지죠. 야, 안 되겠다. 야, 가던 길 멈추고 다시 전원 집합. 그러니까 한밤중에 다시 집합한 거야. 그래갖고 이거 도대체 누구냐. 그러더니 좀 이따 기사 난다 하더니 진짜 데일리 안에 그다음 새벽에 기사가 난 거야. 그날 새벽에 또 바로 다음에 바로 나온 거야 그냥 몇 시간 만에. 이준석이네요. 윤석열 전격 입당 월요일 날 할 때 뭐 이런 식으로 났어. 자, 그러니까 바로 지금 바로 이 말이 누구 입에서 나왔겠어요? 신지호, 장제원 이런 사람들이 이준석이 이놈이구나 이렇게 된 거야. 그래갖고 이걸 이제 그 다음 날 아침에 이제 후보한테 이걸 막 보고를 하고 난리가 났는데 후보도 화났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게 화가 나는 거예요. 이래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되냐? 야, 그러면 이럴 때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 보도를 흘린 사람을 묵사발을 내려면 이 보도 내용이 사실이 아닌 걸로 만들어야 돼. 그렇죠. 어떻게 해야 돼? 그럼 그냥 주말에 입당해 버리는 거야. 그래서 주말에 전격 입당을 한 거야. 월요일 날 입당한다고 저 약조를 했는데 그냥 입당을 해버리면 또 입당 과정에서 어떻게 되느냐? 이걸 이준석 대표한테 알리려고 했는데 마침 그날 이준석 대표가
지방 순시 같은 걸 갔어요. 네. 그러니까 미필적 고의지. 사실 알리고 열받고 알리고 싶지도 않으니까 이준석 대표가 지방에 가서 미처 알릴 틈이 없었다. 이런 논리로 그냥 자기가 주말에 그냥 거기 윤석열 캠프 쪽에서 그냥 일방 발표해 버렸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또 누가 화가 나겠어요? 이준석 대표지. 그렇죠. 이거 이런 입당 같은 중요한 거를 나는 절대 데일리안에 흘린 적이 없다. 데일리안이 어떻게 취재했는지는 모르는데 나는 흘린 적도 없는데 왜 나를 그렇게 언론 플레이하는 사람으로 몰아붙이면서 자기네들이 그렇게 약속했던 월요일 대신에 그냥 이렇게 주말에 그냥 전격 지 맘대로 발표해 버리냐 이런 게 된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기자님 그 위원님 보시기에는 당시 흘렸던 사람은 누굽니까? 지금 여러 가지 정황을 본다면 이준석 대표 주변 사람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그 상황에서 장제원, 권성동, 신지호 이런 분들은 흘릴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흘려서 자기한테 플러스 전혀 이득이 없어요. 전혀 이득이 없고 윤석열 후보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펄펄 뛰었고 나머지 3명도 굉장히 분기탱천했고 그러니까는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버린 거고 그럼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이것을 왜 흘렸는가? 그것은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겠지만은 아무래도 이제 본인이 주도권을 갖고 모든 것을 이제 다 흐름을 다 이제 좌지우지한다 이런 것도 있고 아주 안 좋게 생각하면 그때부터 이미 각을 벌린다. 각을 벌려서 결국은 윤석열 후보가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그때 이준석 대표는 딴 사람 밀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유승민이라든가 딴 사람 밀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하여간 윤석열 후보를 그냥 원 오브 댐 절대 이 그 대선 경선저에서 홀로 우월한 원탑이 아니고 저스트 원 오브 댐. 그리고 유승민, 홍준표, 앤드 뭐 윤석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해석해 볼 수 있는 건데 그렇죠. 진실은 누구도 모릅니다. 진실은 그렇죠. 누구도 모르지만 어쨌든 윤석열 측에서는 당연히 이제 이거는 이준석 내지 이준석 주변에 그 하여간 준스톤 계열의 이제 친스톤 친스톤 쪽에서 한 것이 틀림없다. 하여간 그래서 이렇게 된 건데 여기서 잘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이렇게 뭔가 사회를 벌리려는 세력들이 항상 존재하는 거예요. 항상 정치는 이런 걸 경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가서 윤석열 대통령은 명태균 씨 얘기처럼 다시 이준석이랑 잘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또 친윤 쪽의 이간질로 이거 또 안 된 것도 그런 있습니까? 측면도 당연히 있을 수가 있죠. 왜냐하면 친윤의 이간질이 그때부터 이제 친윤들이 어떻게 나옵니까? 믿을 수 없는 그때부터 그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준석이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으로 준석이가 뭐 하자는 거는 항상 경계를 해야 됩니다. 노림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뒤통수 칩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 자체가 아까 말한 대로 이준석 입장에서 보면 이간질이죠. 그러면서 이준석이 그러니까 뭐라고 나? 그래서 윤핵관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나하고 대통령이 뭔가 해보려고만 하면 항상 누군가가 이준석은 믿을 수 없다. 이준석 뒤통수 친다. 그러니까 저 대통령님 다시 재고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준석은 나 분명히 대통령하고 이쪽으로 가기로 했는데 대통령이 그 다음날 아침에 죄송한데 그쪽으로 못 가겠고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막 생긴다 이거예요. 이게 누구냐? 윤핵관 때문이다. 이제 그래서 윤핵관 프레임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근데 윤핵관이 지금 이제 또 진화를 거듭해가지고 십상시가 되고 십상시에서 다시 또 7간신으로 약간 다이어트가 됐죠. 그런데 약간 체지방을 뺀 것 같아요. 네. 십상시에서 약간 좀 이제 또 간헐적 다이어트로 7인회로 지금 돼 있는 상태인데 근데 재밌는 거는 그때 당시랑 지금을 비교해 보면은 당시에는 국민들의 여론도 이준석 편에 있지는 않았는데 그때는 이제 제일 중요한 건 그 당시는 문재인 정권에 대한 보수층 그리고 중도 보수층까지 전부 아주 원한에 불타 계셨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든 문재인 잡는 놈이 장땡이다. 그때 그랬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 수사를 했던. 그래서 보수층이 볼 때 별로 이렇게 마음에 들지 않는 그랬죠. 그러한 그 윤석열. 이런 사람도 좋다. 이 사람 보니까 조국 잘 잡았고 문재인 아주 아픈 곳 잘 찌르고 제도 사람 아닌 제도에 충성하고 그럼 오케이. 이제 이래 갖고서 이제 이분 대통령으로 용립하려고 그러는데 자꾸만 보니까 뭔지 모르게 그 발밑에서 제동 거는 사람이 이준석인 거야. 그러니까 이제 너 왜 그러니 이렇게 되는 거였죠. 그 당시. 야,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우여곡절을 겪었는데 그 이준석보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더 어떻게 보면은 분노하고 있는 게 한동훈이다. 그러니까 이준석이 방송 나와서까지 그러잖아요. 나보다 지금 그 사람도. 근데 한동훈이 이제 이준석이 그러는 또 이유는 있어요. 이준석 입장에서는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하고 파워게임에서 밀려나서 보수의 본류에서 이제 쫓겨나다 보니까 다시 지금 외곽의 진지를 구축하고 다시 재입성을 노리고 있잖아요. 이 재입성의 가장 걸림돌이 누굽니까? 한동훈이죠.
당연히 지금 국민의힘이라는 이 본성 일단 성주가 한동훈이잖아요. 그렇죠. 더군다나 지금 어쨌든 간에 윤석열 다음 후계 영거 제너레이션이기 때문에 자기하고 딱 지금 그대로 겹치니까 어떻게든 끌어내려야 돼. 그러려면 어쨌든 간에 윤 대통령은 한보다는 나를 더 좋아한다. 이런 게 굉장히 좋은 또 하나의 본인의 이제 앞으로의 전략이 되는 거죠. 적의 적은 또 친구가 되는. 당연히 그런 거죠. 야, 그러면 이제 남아 있는 변수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두 사람이 극적으로 다시 이제 뭐 화해라고 할까요? 화해까지는 아니더라도 타협을 이루어야죠. 타협을. 오늘 정말 정말 도하 각 신문이 전부 다 타협이라고 오늘 몇 가지 이제 용어가 있어요. 네네. 오늘 뭐 윤 대통령의 결단 거의 모든 신문 사설이 다 그걸 써요. 결단을 내려라. 결단을 해야 된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의 요구를 다는 못 들어줘도 세 개 중에 2개는 들어줘라. 거의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 세 개의 요구 사항이 대통령실 인적 쇄신, 김건희 여사의 대외 활동 중단, 그리고 이제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 있는 의혹 규명인데, 일단 2번, 그러니까 대외 활동 중단 같은 경우는 충분히 대통령께서 받아들이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게 속으로 마음은 안 들고. 그렇지만 이제 이거는 받아줘야 될 필요가 있다. 이거는 아마 지금 지지율이 22%까지 떨어졌거든요. 네네. 보통 22%면은 그 내각제에서는 그 내각이 해산합니다. 선거를 다시 치러요. 그리고 대통령제는 버틸 수는 있는데 이게 22%가 이제 좀 더 나빠지면 10%대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 10%대 떨어지면 이제 어디까지 가냐면 15%가 이제 그야말로 하한인데 15% 아래는 답이 안 나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것은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 이거는 선거법에 관련이 있는데 선거법. 우리 성재준 진행자께서 만약에 정계의 뜻을 품고 출마하시잖아요. 근데 돈이 들잖아요. 그렇죠. 돈이 드는데 표를 어느 정도 얻으면 국가에서 보전을 해줍니다. 그 보전하는 한계선이 어디냐? 몇 프로 같아요? 15%구나. 정말 똑똑해. 제가 이렇게 정말 이렇게 관대하게 시험 문제를 내줬는데 어쨌든 간에 못 맞추는 분도 있습니다. 똑똑해. 그래서 15%보다 더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면 그 대통령이 소속된 당에 성재준 진행자 같은 인재가 안 가요. 안 가잖아요. 침몰하는 배다. 아니 내가 가서 뭐 출마했는데 이렇게 지지율이 낮으니까 떨어지는 건 기본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돈도 보전 못 받아. 그러면 내가 만약에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무슨 정말 한번 나를 홍보하기 위해서 또는 내가 생각하는 옳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저당 후보로 나가겠다. 그럼 이런 경우는 뭐냐면 그래도 돈은 내가 손에 안 본다. 그렇죠. 이런 게 있어야지 나가는데 돈도 손해를 봐. 그럼 개도 잃고 구럭도 잃고 그러니까 안 나가요. 그렇게 되면 공천도 안 되고 장이 안 서고 물건이 안 들어오는 가게인데 버티겠습니까? 문 닫는 거지. 그런 맥락 속에서 10%대가 또 엄청난 의미가 있네요.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15%면 그래도 보전을 받고 10%까지는 절반 보전 받는데 15%부터 안 나가죠. 그렇죠. 내가 드린 돈 반토막 나는데. 그러면은 지금 이제 한 대표 요구사항 3개 가운데 대활동 중단은 아마 대통령실에서 야 그래 뭐 국빈 방문할 때 그렇죠. 그때 영부인이 뭐 같이 가는 거 정도는 일단 그렇죠. 뭐 하더라도 그렇죠. 나머지 이제 뭐 활동들은 좀 자제를 하겠다. 이 정도는 충분히 타협이 가능해 이미 보이는데. 자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월 16일 지난번 며칠 전에 재보선 있잖아요. 그 서울시 그 교육감 선거 이거 대통령 혼자 가서 투표했잖아요. 그때 보통 보면 항상 그거 나오잖아요.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뭐 서울 뭐 용산 어디에 설치된 제5 투표소에 가서 영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투표가 끝난 뒤 이번 교육감은 나라 교육정책, 서울시 교육정책을 책임지는 중요한 인재를 뽑는 선거인 만큼 많은 국민들이 정책과 인품을 따져 선거에 임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뉴스 나잖아요. 이번에 그런 뉴스가 안 났어요. 김건희 여사는 안 나왔네요. 김건희 여사 안 났어. 그냥 혼자서 투표하고 사진 찍는 거 사진만 나갔어요. 여사는 그날 오후 3시에 따로 홀로 몰래란 표현은 그렇고 언론에 그런 조명 없이 비공개로 했다고 합니다. 이미 거기서부터 공개 활동은 이미 자제에 들어갔다. 그러면 하나는 요구를 받아들일 것 같고요. 최소 2개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 김건희 여사에 대한 각종 의혹 규명이면은 이 2개는 받아들일 거라 보십니까? 2개 다 받아들이기가 지금 굉장히 힘들다. 물론 어떤 묘수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어젯밤에 용산 고위 소식통을 좀 직접 취재를 한 결과입니다. 고위 소식통. 고위 소식통인데 이분 얘기는 이거예요.
그 대통령실 인사는 대통령의 진짜 고유한 권한인데 쉽게 말하면 그 대통령실이라는 게 딴 게 아니고 비서 참모진이에요. 그렇죠. 여기 지금 밖에서 이제 우리 성재준 TV를 위해서 일하시는 네. 이런 인력들, 네네. 당연히 우리 성재준 진행자가 이제 그 채용하고 고용 그렇죠. 선택하는 거잖아요. 어. 이거는 성재준 TV만의 고유 권한이죠. 권한이죠. 제가 보니까 밖에 저분 마음에 안 들어, 딴 분 써, 내 사촌, 내 팔촌 써, 이러면 성재준 진행자 화나잖아요. 그럴 수 있죠. 바로 그 얘기 그대로 한 거예요, 그분이. 이거는 고유 권한인데 이걸 어떻게 해? 당에서 감나라 배나라 누구 써라 누구 안 된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거다 이거. 그래서 이거는 대화의 진전이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근데 세 번째 그렇죠. 요 말씀에 잠깐 그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근데 이게 지금 십상시 문제나 7인의 문제가 오히려 거꾸로 이제 그 자격이 좀 없거나 권한을 넘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 그거를 이제 바꿔야 된다라는 게 약간 국민적 여론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거를 대통령실이 거부하게 된다면 바로 그겁니다. 지금 굉장히 이게 사실 심각해요. 사실은 대외 활동 자제보다도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핵심 중에 핵심인데 요게 지금 그 만약에 정면으로 거부당한다면은 저는 그 내일 아침에 그 신문 사설들이 아마 이러려고 만났나 맹탕 이럴 가능성도 지금 상당히 있을 것 같고요. 벌써 예상이 다 되는데요. 어떤 그러니까, 게 나올지. 맹탕 회동하려고 이렇게 국민 시선 붙잡았나. 이번 주도 관점의 관점도 그런 맥락으로. 저 그런 광고는 쓰고 싶지가 않습니다. 쓰고 싶지가 않고요. 뭔가 정말 이런 건데 이제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의혹 규명도요. 의혹 규명. 의혹이 도대체 뭐냐? 의혹이 도대체 뭔지가 의혹이다. 이런 거야. 대통령실 지금 고위 관계자 얘기가. 의혹이란 게 밑도 끝도 없이 뭐가 의혹인지가 나는 의혹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국민들은 의혹을 알고 있잖아요. 의혹은 그러니까 이제 뭐 명태균 문제나 아주 기본 과거로 거슬러간 명품백, 뭐 도이치,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명태균, 김대남 뭐 이제 쭉 있는데 명확하게 네 개가 있는 거 같아요. 있죠. 그중에서 특히 이제 명태균이 제일 이제 그 핫하죠. 회동 전날까지도 계속 이제 또 심지어 오늘까지도 막 나오고 있는데 핵심은 이제 공천에 개입했느냐 여부예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합니다. 그 대통령실 입장은 이건 의혹이라고 할 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공천 개입이라는 건 있을 수, 공천 개입에 그건 뭐 기억도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단지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2021년 윤석열 대통령이 막 검사하다가 나와서 정치를 전혀 모르고 할 때 와가지고 김종인, 이준석을 끌어안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이제 당신이 민주당하고 이제 싸우려면은 중도 보수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 김종인, 이준석을 끌어안아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러 좀 몇 차례 온 거에 불과하지 공천에 기억도 있을 수가 없다. 이런 입장이에요. 아마 이런 얘기가 오늘 오가지 않을까 싶은데 그리고 실제로 명태균이 뭐 떠드는 내용을 보더라도 그것이 범죄나 이런 거하고 연관된 거는 없다. 그리고 지금 명태균에게 이제 유일하게 걸린 거는 김영선 전 의원한테 6천만 원 받았다. 이건데 이거는 뭐 사법적으로 다 그거는 이미 규명돼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뭐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검찰에 맡기면 되는 것이다. 이런 입장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명태균이 국민의힘 사람만 만났냐? 그러니까 민주당이라든가 하여간 지명도 있는 대한민국 정치인은 엄청 많이 만나고 다닌 사람이다. 그러니까 윤석열, 김건희 내외는 그 수많은 그 만난 사람 중에 그냥 원 오브 댐일 뿐이다. 이런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말씀해주신 거 정리해 보면은 대통령실의 입장이 아마 그렇게 나올 거라고 거의. 그런데 이제 이 얘기를 용산 고위 소식통이 왜 그러면 언론에 전날 얘기했는가? 그 얘기는 내일 아침에 이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죠. 보도될 걸 알고 하는 거, 일부러 흘린 거예요. 이 언론 플레이인데 어떻게 보면 그런 간을 보는 거지. 간을 보는 거야. 이렇게 던졌는데 1, 2, 3 중에 1번은 들어줄게. 근데 2, 3번은 우리 국민 여러분 생각하셔도 이건 한동훈 쪽 주장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한번 먼저 던져본 거야. 그걸 언론을 이용한 거야. 그러면 던져봤을 때 위원님 보시기에는 국민들이 뭐라고 좀 반응할 거라고 보시죠? 제가 볼 때는 이제 국민들이 격하게 반응하겠죠. 격하게 이거 아닌데라고 반응하시겠죠. 그거 던져봤는데 다시 한번 이제 빨리 회수를 해야겠네요. 그렇죠. 이제 이걸 그리고 또 근데 그 흘린 분은 아마도 지금 그 흘린 분이 100% 그런 생각을 한다기보다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일단 여론의 간을 보겠다. 간을 봐서 여론이 그 정도면 됐다고 하면 그건 땡큐고. 그런데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아마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걸 던졌는데 내일 아침에 이제 여기저기서 뭐 이런 식으로 한다는 턱도 없는 얘기다라고 여기저기서 얘기가 나올 텐데 그러면 나는 그걸 수집해서 다시 대통령한테 갖고 가면 된다. 그럼 대통령한테 보고를 그렇게 하는 거지.
이 정도 주면은 네. 이게 별로 효과가 없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주셔야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도 여론을 얻으려고 이렇게 언론을 이용하는 겁니다. 이게 전형적으로 어떤 중요한 어떤 정치적인 협상의 길목에서 할 때 언론과 취재원들이 주고받는 그리고 이제 이걸 갖고 서로가 이제 플레이를 하는 것이죠. 네. 간을 계속해서 보는 건데 간을 또 너무 많이 보면 배가 부르지 않습니까? 그뿐 아니고 간을 너무 많이 보면은 장난하냐가 나오죠. 국민 입장에서 간 보는 거 알겠는데 한 번만 보지 무슨 우리가 소금통이냐 계속 떠먹지 않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은 한 번만 봐야지 너무 많이 보면 안 됩니다. 그렇죠. 한 번만 봐야 되는데. 그거 저한테만 흘려주면 됩니다. 근데 문제가 그 한동훈 대표 쪽에서 간만 보고 있을 거냐라는 거잖아요. 아니 이제 한동훈 대표도 그럼 여기까지구나 턱도 없지 하면서 이제 다시 강도를 높이죠. 그렇죠. 이거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흘린 사람 입장에서는 한동훈한테 시그널 주는 거예요. 야 우리 보스가 너 떡 3개 중에 하나 지금 줄까 말까 한다. 너 그러니까 조금 네가 분발하고 플레이 좀 더 해봐. 이렇게 시그널 주는 측면도 있어요. 노출하는 거거든 보스의 의중을. 자 그래서 오늘 나온 게 골 때리는 건 골 때린다기보다 이게 이제 또 한동훈의 다시 그래서 이제 그 반격이 나온 게 한동훈의 반격. 독대표는 안 하시면 안 되죠. 저부터 용산에 반성하겠습니다. 면담. 한 시간 전에 이재명하고 회담한다고 지금 던졌죠. 이게 또 지금 이것도 약간 좀 한동훈의 한수였습니다. 그렇죠, 한동훈 한수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재명도 만나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지금 돼 있는데 대통령과의 어떤 그 면담이 맹탕으로 끝난다면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열려 있구나, 국민들의 의견을 들으려고 하는구나라고 하는 포지션으로 갈 수 있는 반면에 대통령실 같은 경우는 더 고립될 수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이거든요. 여기 그래서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 아까 말했듯이 그 제가 좀 전에 2021년 그 이준석 사태 때는 이분이 최고 친윤이었어요. 아 진짜요? 아까 말했듯이 그때는 제일 중요한 게 윤석열 후보의 국민의힘 입당 문제가 제일 중요한 건데 정치적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중요한 결정이었거든요. 그 결정 과정에 누가 있었는가? 신지호가 있었습니다. 반대로 지금은 한동훈의 또 절체절명의 최측근 이런 상황에서 또 나옵니다. 이분이 참 양쪽 다 대단하신데 오늘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거예요. 그 만약에 이번에 또 김건희 특검법이 또 이제 민주당이 올리는데 그 결국은 오늘 윤한 회동에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쉽게 말하면 한동훈이 던진 3가지 요구에 대통령이 얼마나 받아주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그 특검법 재표결에 많은 변화 상당히 많이 달라질 수 있다. 쉽게 말하면 지금 104표로 막았는데 다시 이제 김건희 특검법도 던지거든요. 이번엔 더 의혹이 더 추가가 됐습니다. 명태균부터 해서 막 들어가. 그래서 더 커져서 몸집이 더 커진 몸집이 돼가지고 또 김건희 특검법이 이제 다시 재표 민주당이 그냥 일방 통과시키면 대통령은 100% 거부하겠죠. 그 거부하면 다시 이제 그 국회로 돌아오면 이번엔 국민의힘 의원들이 나서서 재석 300명 중에 200표 이상이 되지 않게끔 108명이 똘똘 뭉쳐서 막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지난번에 4명 최소 4명의 이탈표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지난번에는 2명 정도 이탈표가 있었다고 계산이 됐고 이번엔 4명이었으면 다음에는 배수로 8명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통과죠. 2, 4, 8 이렇게 갈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하는데 제일 지금 상당히 눈에 띄는 건요. 이 2명이 누구고 4명이 누군지를 국민의힘이 색출을 안 하는 건지 못 하는 건지 이 정체가 안 드러나고 있어요. 이거 굉장히 특이한 현상인데. 대개는 이런 반란표가 나면은 바로 찌라시 돕니다. 바로 찌라시 돌고 대강 다 보여요. 이거 잘하는 당이 또 민주당입니다. 그 사람들은 제가 보니까는 청과상을 열어야 돼요. 그냥 뚝뚝 뚫려가지고 이거 호박 아니고 수박. 그다음에 뚝뚝 이거 당도가 얼마. 당도 이거 어려워요. 당도 아시다시피 이거 게이지 넣어가지고 쭉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툭툭 들기만 보고 이거 당도 7, 이거 당도 5, 이거 이재명 충성도 2, 이거 전 더불어 청과상 그렇지 않습니까? 더불어 청과상을 해야 되는데 이거 보면 안 해요. 그리고 바로 그러니까 바로 수박 누군지 아는 거죠. 그야말로 껍질만 보고 당도를 알고 충성도를 아니까 어저께 반란표 20몇 표 나왔는데 20몇 명 명단 쫙. 그리고 그 명단 그대로 이번에 비명 행사. 그 사람들이 행사했어. 정확히 말하면 비명이 아니고요.
배신자들 행사에 배신자들. 야, 그러면 그 20명 명단이 맞았네요. 다 맞죠. 왜냐면 그저 국회 앞에 파라곤 빌딩이라고 있는데 파라곤 빌딩 몇 호에 네네. 그 정진상하고 네네. 그다음에 또 저 김면지 뭐 있어요. 무슨 지금 이모 씨도 있고 그런 분들이 네네. 일찌감치 작년부터 거기 방 빌려가지고 그 뭐 민주당 그 앞으로 뭐 저 무슨 여러 가지 그 또 개성과 변화 전략 연구인데 그 개성과 변화라는 게 딴 게 아니고 친문당이었던 민주당을 친명당으로 완전히 바꾸는 어떻게 개선할지. 성질 변경을 하는 그 유전학 연구소 이걸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한 게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어떤 수박덩이에 어떤 자가 당도가 얼마인가 해가지고 다 적어놨어. 그 리스트가 그대로 된 겁니다. 와, 네. 그러면 그때 소문의 얘기가 야, 이번에 공천 받으려면 김현지 비서관을 통해야 된다, 정진상을 통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게 괜한 얘기가 아니네요. 그때 그래갖고요. 그 비명 행사 당한 그 이른바 비명들이 저 같은 기자들한테 야, 그 진미파 그 특정 빌딩 그들에게 만들지 하여간 J파 주워 담겠습니다. 이거 다 백 플레이 안 되나? 그리고 저 시간이 파라곤 빌딩 몇 호 알아봐. 강 기자 가만히 알아봐. 왜요? 거기 살생부 다 있을 때 걔들 7월 달에 이미 결정돼서 지금 하고 있는 거 다 여론조사 다 개 X야. 네. 그거는 그때 나온 살생부를 맞추기 위해서 여론조사 쇼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론조사 업체도 뭐 이재명 과거 그 뭐 연관돼 있는 사람이 뭐 그러니까 했다는 지금 것도... 명태균 가지고 뭐 지금 민주당 저러는데요. 민주당도 할 말 전혀 없어요. 그때 당 대표 지난번에 저 뭐냐 그 문재인 저 정부 시절에 다 뭡니까 그 이해찬 대표 리더십 때는 이해찬 대표하고 다 통하는 그런 업체가 다 했다는 게 정설이에요. 여론조사도. 그리고 저 송영길 대표 때는 또 안 그랬나요? 그때도 저 뭐냐 ARS니 뭐니 다 여론조사 회사가 이상한 짓 해가지고 저 뭐냐 그 이재명 이낙연 대표 쪽에서는 이거 완전히 사기다 디지털 사기다 해가지고 직접 문제 제기해서 설명회까지 열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걔네 그 사람들 할 말 없어요. 이 여론조사요 여론조작입니다. 앞에 여론조까지만 맞고요 뒤가 사가 아니야. 자기야 작네 이거. 의도적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인데 그러면 아까 전에 얘기 조금 더 이어가가지고 친한계 쪽에서는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를 만나겠다 한동훈 대표가 이재명을 만나겠다라는 걸 했는데 이렇게 되면은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한동훈 대표는 나쁠 게 없어 보이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왜냐면 시간이 하루하루 갈수록 윤석열 대통령은 5년 핸드폰으로 치면 딱 5년을 충전해서 넣었어요. 5년 충전. 근데 하루하루 시간이 갈수록 계속 지금 떨어지는 거죠. 지금 벌써 배터리가 반이 줄었어. 그렇죠. 그리고 하루하루 갈수록 어쨌든 미세하지만 계속 줄어요. 그렇죠. 시간은 윤 대통령 편이 아닙니다. 그리고 시간이 1분 1초가 지날수록 한동훈 대표 힘이 1mm라도 자라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돼 그건 정치의 자연 현상이에요. 그럼 어느 나라나 다 똑같습니다. 일단 임기가 개시된 정상은 그 순간부터 정상에서 조금씩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러면 시간은 한동훈 편이다라는 말씀이면 중요한 거는 친윤계라고 분류가 되는 사람들이 이 생리를 누구보다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한동훈을 끌어내려야 되는 거죠. 그분들이 한동훈에게 투항할 수는 없습니다. 투항 안 됩니까? 그건 투항이 안 되는 거죠. 그건 투항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마치 독일군이나 일본군이 그 죽기 살기로 끝까지 싸우다가 갑자기 히틀러나 아니면 저 히로히토를 버리고 미군에 갈 수 없잖아요.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뭐 예를 들어 히물러나 괴벨스나 노조 히데키가 갑자기 어느 날 나 미국 영국 만세 이게 됩니까? 그런다고 미국 영국이 받아주나요? 아니 그러면 그렇게 비유가 되면 결국엔 벙커에서 그러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죠.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런 경우에는 히틀러를 끌어내리고 저 뭐냐 진해 중에 하나 예를 들어 뭐 괴벨스나 히물러가 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이 미국 영국과 강화 조약을 맺거나 그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제 일반적인 모방 프로젝트를 본다면 그러면 그러기에는 그 여러 가지 그때 여러 가지 다른 것이 한계가 있었던 것이고 친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결국엔 또 배신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네요. 지금 명백히 이제 말씀드릴 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뭐 히틀러 차원으로 몰리신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좀 약간 좀 이거는 비유가 오해를 부를 수 있어서 제가 그러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까지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전혀 그런 건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제 말씀은 뭐냐면 친윤 특히 이제 대놓고 이제 가장 앞장서서 예를 들어 뭐 이철규, 장해찬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한동훈하고 한패가 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그건 안 되는 거고요. 그럼 이런 사람 그리고 예를 들어 이철규 의원 이런 사람들은 대표적으로 지금 그런 의혹을 받잖아요. 전화 오시는 것 같은데 누구잖아 이건 또 누구 사람이야?
여기는 전화 아닙니까? 근데 여기 방송 중에도 이렇게 네네. 전화도 체크가 가능한데. 아, 네네. 그렇습니까? 네. 야, 전화 아니십니까? 역시 괜찮습니까? 제가 좀 이따 보겠습니다. 혹시 어쨌건 그 또 주차일 수도 있어가지고. 그렇군요. 그럼 어떡하냐? 네네. 근데 이런 얘기까지 여기서 할 수가 있는 건지?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네네. 누가 진짜 뭐가 받아보십시오. 받아보십시오. 아니 이걸 이래도 되는 거예요? 네네, 괜찮습니다. 네. 네, 여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갔다 오시죠. 정말 그래도 되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네. 아이고. 네. 그럼 여기서 맞춰야 되는 건가요? 아니요. 근데 차 빼주시고 다시 오시면 근데 됩니다. 네네. 너무 죄송스럽습니다. 네네, 여러분. 괜찮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네. 저희가 그 김어준처럼 돈이 많았으면 건물을 좀 사서 주차를 더 원활하게 할 수 있지만, 네, 아쉽게도 저희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차를 빼시기 위해서 강찬호 위원님께서 나가고 계십니다. 무료 주차는 되는데 차를 이제 세울 수 있는 곳이 많지 않다 보니까. 네, 제이키님도 익숙하시죠, 그렇죠, 여러분? 네, 우리 조상규 변호사님도 많이 차 빼러 가셨었는데, 저희가 이제 또 차가 이제 또 세울 수 있는 게 한정돼 있다 보니까 우리 강찬호 위원님께서 저렇게 또 나가서 하고 계십니다. 나중에 한번 저희 그 차를 좀 빼주시는 분을 한번 또 섭외를 해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저희 지금 하고 있었던 얘기가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계속 좀 이어서 해보면. 한동훈 대표가 이제 그 면담에서 3가지를 요구했는데,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 김건희 여사의 대외 활동 중단, 그 다음에 각종 의혹과 관련된 규명에 적극 협조. 이 3개 가운데 아마 대통령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거는 대외 활동 중단 요 정도만 받아들이실 것 같은데, 솔직한 제 심정으로는 지난번에도 좀 비슷한 그게 있지 않았습니까? 막 이렇게 여론 그것 때문에 대외 활동을 좀 중단하겠다라고 했다가도 조금 시간 지나고 나니까 이제 그 국빈 방문 이런 거 하면서 외국에 좀 왔다 갔다 하시더니 자연스럽게 이제 또 활동하게 되는 그런 맥락이 또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2번째 요거 같은 경우는 대통령께서도 받아들이실 것 같지만, 인적 쇄신의 문제와 의혹 규명 요 문제 같은 경우는 안 받아들이실 것 같다. 그러면 아까 전에 강찬호 위원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거는 진짜 맹탕 중에 맹탕이 될 그런 면담이 될 것 같은데, 오늘 또 한동훈 대표가 기습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예전부터 뭐 요청해 오기는 했었죠, 그렇죠? 면담을 하자고. 근데 이제 2번째로 또 여야 대표의 회동이 이루어진다라는 게 하필이면 또 대통령과의 면담 직전에 그게 이제 또 보도가 나오다 보니 대통령께서는 더 좀 압박감을 느끼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강찬호 위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계속 해가지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대통령께서 한동훈한테 압박감을 느낄 필요가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동훈 대표가 하는 거는 그냥 국민 눈높이에 맞는 얘기를 계속해가지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도 사실 이제 뭐 한동훈 대표가 개인적으로 김건희 여사랑 무슨 뭐 왼수지고 이런 게 아니라 국민 눈높이에 맞게끔 그냥 김건희 여사 문제를 처리해야 된다, 이 얘기밖에 안 하고 있는 것인데, 지난번에 이제 그 총선 때도 그래서 이제 그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 문제를 국민 눈높이 맞게끔 해야 된다 했다가 이제 그 뭐 당대표 사퇴라 그런 얘기까지 나왔던 것인데, 정말 진심으로 대통령께서 좀 국민 눈높이에 맞춰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심정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아마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의 심정이 다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네, 아까 전에 또 메시지 보내주신 거 제가 좀 보면은요, 설교환님께서 보내주셨고요, 정윤님께서 추웠는데 두 분 보니까 훈훈하네요 보내주셨고요, 묻지마님께서도 멤버십 선물을 보내주셨고, 설교환님께서 또 저기 성경 말씀을 보내주셨고요, 정윤님께서 성재준님 멋있어요 보내주셨고, 대한민국님 또 오셨습니다. 두 분 케미 보기 좋네요. 강성 콤비 화이팅이라고 또 강성 콤비라고 하는 또 말도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강찬호 위원님 모시면은 이야기가 너무 풍성해져가지고 재밌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어디서도 들을 수 없었던 비하인드 스토리를 갖다가 우리 강찬호 위원님 통해서 들을 수 있다 보니까 방송이 굉장히 좀 알차지지 않나 싶습니다. 앞으로 이제 한동훈 대표가 어떻게 대처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제가 봤을 때는 국민 눈높이에 대한 그 얘기가 더 강해질 것 같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윤석열 대통령도 더 압박감을 느끼시게 될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우리가 비극이라는 거죠. 국민 눈높이에 맞추면 된다라고 하는 얘기에 왜 대통령께서 압박감을 느껴야 되나? 그거 자체가 근본적으로 좀 이해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 뭐 한동훈 대표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내 측근을 어디 써달라, 내 측근을 어디에다가 임명해 달라, 그걸 안 들어주면 뭐 어떻게, 이런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는 국민적인 어떤 여론과 그거에 맞춰가지고 대통령께서 변해달라 이 얘기밖에 안 하는데 그거에 압박감을 느끼신다라고 하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만 국민 눈높이에 맞춰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는 이제 보수우파 국민들이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상태라고 한다면은 대통령께서도 조금 여유라고 하는 말은 좀 그렇지만 좀 대통령께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친한계 쪽에서 나오는 얘기가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는데 만약에 용산이 끝까지 한동훈 대표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이 요구사항이라고 하는 게 막 한동훈의 요구사항이라기보다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그 세 가지죠. 그렇죠? 그렇다면 야당의 특검 공세를 현실적으로 어떻게 막을 수 있을지 고심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지난번에 같은 경우는 최소 이제 그 4명 정도의 이탈표가 있었는데 다음에 같은 경우는 4명을 넘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과연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을지 제가 봤을 때는 대처 방법이 거의 없어 보이는데 이게 지금 지난번에 조선일보에 이제 그 강주필 님께서 분석했던 게 200표 가운데에서 통과되는 그 수를 계산해 본다면은 사실상 지금 이제 특검이 통과될 수 있는 비율이 97%다. 근데 여기에서 이탈표가 한 두세 표만 더 늘게 되더라도 98%가 된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 지금 상태 대위기인 상태인데 말씀드리는 순간 우리 강찬우 위원님께서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네, 위원님, 네, 주차는 잘 하고 오셨습니까? 잘 왔는데 네. 제가 저 하여간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하여간 이렇게 저 노르신 마음으로 방송 중에 이런 결례를 한 거 용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닙니다. 네. 매번 이제 저희가 또 주차가기 힘들어가지고 그렇군요. 네. 혹시 다른 우리 게스트도 이런 일이 있는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우리 알겠습니다. 조상규 변호사님도 이런 일이 도중에 좀 나가시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방송 중에 네. 차를 빼는 알겠습니다. 방송 중에 옛날에 그 파리가 앉아가지고 그래서 제 기억이 나는데. 네, 고맙습니다. 방송 중에 네. 뭐 차 정도야 뭐 충분하죠.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 뭐 신나게 지금 이렇게 얘기를 쭉 해봤는데요, 위원님. 마무리는 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한동훈 대 윤석열 이 두 사람의 어떤 갈등이라고 할까? 제가 볼 때는 이제 오늘 제일 중요한 건 어쨌든 이 만남이 어렵게 성사됐고 또 이제 그 국민의 염원이 담겼기 때문에 어떻게든 맹탕으로 끝나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아마 이것은 양쪽에서 조금 그 공감대가 있겠죠. 그렇겠죠. 그렇지 않고서는 정말 제가 볼 때 이제 만약에 오늘 맹탕으로 끝나면요 앞으로 독대는 물론이고 면담도 이제 어떤 의미가 없어요. 국민들 입장에서 뭐 장난하냐 안 나오겠어요. 네. 그렇죠. 이거는 용산 입장에서 간보기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지만 국민들은 간이 아니라 이미 배부르게 먹었다고 생각을 할 테니까요. 그럼요. 근데 배부르게 먹었는데 맹탕이었어. 그렇게 되는 거 안 아니겠어요? 먹죠. 네, 그럼요. 그러니까. 네. 야, 진짜 말씀처럼 한 달 만에 어쨌거나 면담이 이루어졌는데 그 면담이 맹탕으로 끝나게 된다면 지켜보는 보수파 국민들 입장에서도 그럼요. 이 뭐냐 도대체. 지금 저 특검 여론이 말입니다. 63%인데 한국갤럽. 네. 여기에는 보수층도 지금 찬성이 47%예요. 그렇죠. 그 47%라는 거는 그래도 과반을 간신히 지금 피한 건데 오늘 만약에 맹탕으로 끝나면요 47에서 50% 금방 넘어갑니다. 뭐 사실상 뭐 보수 지금 좌파 할 거 없이 63% 금방 나와요. 이렇게 되면. 그러면은 그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도 그 여론의 눈치를 보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죠.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누가 뽑아줍니까? 대통령이 뽑아줍니까? 국민과 유권자가 뽑아주죠.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너무나 민심과 다르게 가고 그리고 당 지지율이 아까도 말했듯이 15% 선까지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 22% 선까지 이제 그야말로 10자리대로 떨어지면요. 19%나 15%나 그러니까 청명이나 한식이나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오차 범위로 들어 한마디로 이제 그 마지노선 생명선 그야말로 이제 마지막으로 생명이 어떤 호흡이 가능한 선 그게 15%인데 19%로 떨어졌다. 이건 뭐 오차 범위 내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정말 생각이 달라지죠. 그렇죠. 다만 근데 지금 민주당 특검법은 안 받을 겁니다. 왜냐하면 민주당 특검법은요 이거는 잔인무도한 정도를 넘어서 아예 국민의 힘을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지금 민주당 특검법대로 하면요 민주당
의원은 물론이고 네네. 민주당 의원 중에 뭐 컷오프되고 낙천된 사람들 어. 이런 것도 다 이런 사람들 전부 다 휴대전화 봐가지고 김건희의 기억이라도 있나? 김건희랑 내통했나? 뭔가 김건희랑 뭐 이제 의사 주고받은 거 있나? 이거 다 걸려요, 다 걸려. 그렇죠. 그리고 그 방도 다 뒤져가지고 뭐 이건희하고 얘기한 건 김건희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제가 볼 때는 이 국민의힘 의원들 입장에서 예? 이게 지금 엄청난 한마디로 복면을 당하게 되기 때문에 이건 안 받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죠. 한동훈발 특검도 가능하다. 왜냐하면 오히려. 최상봉도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딱 범위를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축소하고 뭐 해가지고 한동훈발 특검도 가능하다. 이런 일이 실제로 문재인 정부 때 있었어요. 드루킹 특검. 드루킹 그렇죠. 특검이 누가 응해준 거냐? 그때 여당, 그때 더불어민주당이. 네네. 그때 국민의힘 그때는 자유한국당이죠. 자유한국당 요구를 받아줬어요. 그때 그렇죠. 김성태 원내대표가 열흘간 진짜 단식하고. 단식을 했습니다. 네. 단식이면 단식이지 진짜란 말 붙이기가 그런데 심지어 우리 국회에서 또 맞기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른바 소위 단식이란 걸 한 이유 단식이라는 말은 앞에 진짜가 붙는 단식과 그다음에 저게 정말 단식인지 아니면 뭐 뒤로 뭘 받는지 하여간 이런 건데 이 김성태 원내대표가 진짜 단식을 했고 그렇죠. 그래서 그때 궁지에 몰린 더불어민주당이 범위를 굉장히 좁혀갖고 그때 그 사람 민주당의 오로지 저 관심사는 문재인 대통령과 그 가족이 거기에 연루 안 되게 하는 거. 그래서 결국은 협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특검의 범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특검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게 하되 어느 범위 이상으로 넘어가는 순간 특검은 정지된다. 이런 걸 만들게 되면 캡을 씌우는 건데 그 민주당의 그때 캡은 뭐냐? 이게 어디까지나 바둑이까지만. 바둑이가 누구냐? 그때 바로 김경수였죠. 그래서 인간의 차원으로 가면 안 된다. 반려견 차원까지만 특견. 그래서 특견까지만 한다. 그래서 이제 문재인 오로지 관심사가 문재인으로 가면 안 된다. 특견 바둑이까지만 가야 된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그렇다면 왜 반대로 이번 여당이 이번 윤석열 대통령까지는 안 가고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까지만. 그다음에 이제 다른 국회의원들 안 가고. 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선에서 진짜 대통령 지지율이 10%대가 되면은 그런 특검이 또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될 수가 있죠. 이제 그때 이제 그 국민의힘이 그런 걸 하게 되는 이유는 그냥 자연 현상이에요. 벼랑에 몰리다 보니까 살려고 발버둥 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특검법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 국민적 공감되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때는 완전 내가 죽게 될 것 같으니까 마지막 순간 그래 이거 이렇게 하는 그런 거예요. 제 표정이 좀 기괴했더라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정말 국민의 표정이 앞으로 그렇게 될 겁니다. 너무 리얼하게 또 설명을 잘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1시간이 또 훌쩍 가버렸습니다. 원래 저희가 오늘 그 문다희 씨에 대한 그 얘기도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했는데 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관계가 너무나 이제 또 중요한 그런 맥락이 있다 보니 오늘 저희가 1시간 동안 위원님 모시고 말씀을 들어봤는데 여러분들 어디서도 들을 수 없었던 정말 우리 강찬호 논설위원만의 이런 어떤 비하인드 그리고 또 아주 또 꿰뚫어보는 그런 저희의 그 안목까지도 1시간 동안 훌쩍 저희가 봤던 것 같습니다. 묻지마님께서도 시간이 너무 금방 간다고 이제 많은 분들이 진짜 공감해주고 계십니다. 이경희님도 너무너무 재밌으시다. 조지하나님께서도 오빠가 금지어인데 오빠가 금지어입니까? 저희 금지어 해놓은 게 없는데 어제 김혜란 대변인이 정말 근데 그게 어저께 참 그런 것도 하나만 더 좀 어저께 한동훈 대표 쪽에서 약간 긴장을 하는 일이 또 하나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른바 면담을 하루 앞둔 상황에서 좀처럼 원래 얘기 안 하시던 분들이 우르르 나선 거예요. 대표적으로 충남지사에 있는 김태흠 이분은 지방정치 하고 있는 분인데 갑자기 이분이 어저께 마이크 잡더니 한동훈 대표가 뭐 이렇게 나대는 거는 독대모 어쩌고 이건 하극상이고 불순한 의도다 이런 얘기를 하고 또 이용호 전 의원 이분도 원래 이렇게 좀 조용하고 좀 이렇게 좀 처음 들어봤어요 저는. 이분 화나시겠다 이용호 의원은 이분이 근데 상당히 의미가 있는 분이 뭐냐면 이분이 어떤 분이냐 원래는 국민의당 의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안철수. 그리고 원래 이분이 전북이고 옛날 경향신문 기자 출신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원래는 민주당이나 야당 성향이 더 맞는 분인데 이분이 근데 굉장히 좀 중도적이고 온건하고 좀 이런 분이에요. 그래서 사실 민주당에서 과격하게 이런 것도 안 맞아. 그러다 보니까 안철수 이제 국민의당 의원이 돼가지고 지역구를 한번 했어요. 그런데 이제 어려워진 거야 운신이.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분이 정진석 실장하고 옛날에 기자 생활을 같이 했어요. 정진석 실장이 원래 언론계 기자 출신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인연으로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랑 연결이 된 거야. 그래서 그때 윤석열 후보는 대선 전략으로 이른바 서진 남진 전략, 호남을 데리고 오겠다. 그래서 호남에 손을 뻗쳤는데 호남에서 응한 사람이 누구냐? 이용호야. 그래서 그때 이용호 오냐 마냐가 하나의 중요한 그 어떤 관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냐? 정진석 당시 이제 의원이 네. 이용호 의원을 끌어당겨가지고 윤석열 후보하고 식사 자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 국민의힘에 왔고, 네네. 그래서 이제 적극적으로 호남에서 이제 그 윤석열 후보를 응원하는 이제 그런 응원대가 됐는데, 그래서 그런지 한동훈 대표에게 오버하지 말라. 그래서 또. 그러니까 이분이 친윤이고 또 하나 핵심은 정진석 실장과 굉장히 친하고 그분이 일종의 그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무슨 얘기냐? 이런 분이 어저께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해?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하여간 한동훈 후보 입장, 죄송합니다.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왜 이렇게 후보가 이렇게 이거 굉장히 안 된다. 하여간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친윤계가 결집해서 아주 견제구 세게 날리네.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어제가 아주 그리고 이제 결국 결정적인 건 배 나온 오빠 그 김혜란 대표. 근데 김혜란 대표는 이분 그렇게 친한도 아니에요. 근데 이분 갖고서는 오빠 하니까 갑자기 그냥 또 용산에서 난리가 나고. 원래 오빠 싫어하는 사람이 김정은이거든요. 아시죠? 지금 오빠라는 말은 친오빠한테도 쓰지 못해요, 북한은. 그렇죠. 그거 오라버니라고 해야 되고요. 오빠라고 하는 순간 처형됩니다, 거기 지금. 네. 전화가 계속 오고 있어가지고. 전화가 왜 오는지 김정은인가? 이거 또 누구야? 또 뭐가 왔구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차 빼라는 거네. 그래서 저희는 여기까지 인사드리고요. 여기서 보내드리고 다음 주에 또 강의원님 모시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